자, 오늘 변상욱 기자 수첩 뭐 가지고 오셨어요? 지난주 이 시간에 광군제 얘기했죠. 중국의 쇼핑 축제. 예. 엄청나다고 했는데 진짜 28조더군요. 대단하더라고요. 예. 광군제. 중국의 쇼핑 축제 광군제에서 새벽에 들어온 소식 보니까 한국 매출이 한 5위 정도는 가 있다. 그게 무슨 여러 말이에요? 나라가 이제 덤벼들어서 중국 쇼핑 시장을 노렸는데 한국 순위가 한 5위 정도는 가 있다. 그러니까 사드 때문에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예. 풀리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러게요. 관광객도 많이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쑥 들어갔던 그 한류 스타들의 광고가 그렇죠. 전지현 씨 광고 같은 게 이번 광군제에 다시 등장했다면서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예. 그럼 그동안 정말 문제는 사드 때문에 다 빚어진 일이냐. 사드 때문이 아니라 사드 이전에도 이미 뭔가 위기에 놓여 있지 않았던가라고 하는 거죠. 한류가 안 먹히고 있었는데 사드는 그저 결정타였을 뿐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 중국을 제대로 점령하고 정복하려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데 사드 핑계만 대기보다는 이제라도 냉정히 현실을 좀 바라보자.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논의하려고 하는 거죠. 하기는 이제 한 번에 꽉 막힌 건 사드 때문이 맞습니다. 사드 때문에 뭐 광고도 다 내려졌고 관광객도 줄어들고 그건 맞습니다만 사실은 그전에도 좀 조짐이 보였대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한류가 꺾이는 조짐.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가 타개해야 되는 이 흐름을 포스트 사드, 그렇죠. 사드 이후라고 부르던데요. 네. 그러니까 한국 기업 말고 그럼 다른 외국 기업들은 어땠을까 살펴보면 되는데 자동차만 살펴보니까 예. 푸조 프랑스죠. 스즈키 일본. 포드 미국 건데 모두 중국에서 실적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었더군요. 그래요? 예, 우리 현대기아만 그런 건 아니고 아하. 또 중국에서 나오는 브랜드들도 실적이 떨어질 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진출했지만 중국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중국 소비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기업은 결국 밀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예. 그동안 일어난 반성들을 모아보면 진출한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늘 그 이미지에 그 전략 가지고 계속 어떻게든 해먹으려고 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 예. 중국은 넓고 지역별로 특성이 다 다른데 또 세대차도 큰데 그렇죠. 맞춤형 전략을 제대로 세운 거냐. 아. 한류만 맨날 들이대면 다냐. 한류 마케팅은 한계가 왔고 여기에 사드가 더해진 거 아니냐 말씀하신 대로. 예. 중국의 변화에 맞춘 중국을 정복할 만한 인재들을 기르고 스카우트해 오고 있었느냐. 계속 미래에 대비했느냐 그렇죠. 이 말이군요. 그리고 그들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대우해주고 있었느냐. 이제 이런 반성들이죠. 그러니까 원인은 알겠어요. 네. 원인은 주춤한 원인은 알겠는데 그럼 앞으로 어찌 해야 될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뭐 지금부터 연구해야 되니까 제가 답을 드리긴 뭐합니다만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예, 예. 중국의 가장 큰 고민은 스모그입니다. 환경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동차는 앞으로 전기 자동차 아니면 자율자동차 쪽으로 빨리 가야 되는 거죠. 예. 더 토착화적이고 더 촘촘한 판매망도 구성을 해야 되고 예. 우리나라는 좁잖아요. 만들어서 뿌리면 되는데 만들어서 뿌려갖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초코파이를 팔든 커피 전문점을 내거나 한국 식당을 내든 예. 지역에 따라 언어가 다르고 종교까지 다 다른데 그렇죠. 지역에 맞춘 토착화 전략이 절실하다. 지역에 이런 얘기입니다. 맞는 마케팅 전략이 따로 나와야 그렇습니다.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드 같은 경우도 예. 종족에 따라 반응이 달랐어요. 그래요. 중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족들은 자존심 상했다고 난리가 났지만 예. 소수민족들은 별로 반응이 없이 시큰둥하면서 그건 지들 일이지라고 하는 반응이었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러한 지역별 감정에 맞춘 좋은 이미지를 계속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예.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막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의 디지털 변화에 일단은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결국 중국의 데이터를 어떻게 손에 넣느냐가 또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을 예. 경계하고 우리는 더 빠르고 다양한 분야로 미리 가서 준비하고 있다가 중국의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쫓아오는 걸 피해 다니든지 막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사드를 보면서 예. 이런 유사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또다시 얼어붙고 또다시 그렇죠. 후퇴하고 이런 건가? 이것도 예. 좀 대비해야겠다는 생각 들던데. 뭐 한 번만 또 뭐가 터지면 바로 얼어붙을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중앙과 지방까지 다 포괄하는 중국 전문가 그룹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시진핑 2기의 중국과 우리가 윈윈할 수 있는 게 빨리 뭔지 찾아야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환경 문제 같은 거는 예. 뭐
전형적인 우리와 중국이 함께 호흡을 맞출 문제. 거고 그렇죠. 예.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거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사드로 우리가 얼어붙었다고 생각했지만 예. 수출은 늘었어요. 중국에 대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삼성 쪽에서 반도체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갔거든요. 아. 그 이유는 중국의 IT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쓰이는 재료들이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한 거죠. 우리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그렇죠. 됐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해오던 것을 중국이 반도체 대량 생산에 나선다거나 우리 대신 자기네가 스스로 해치울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때가 문제죠. 그러면 당연히 중국 다음으로 정보통신, IT 산업이 발전해 나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걸 흔히 VIP 국가라고 부릅니다. 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또 말레이시아, 인도 등 동남아, 서남아시아로 미리 반도체를 팔기 위한 기본 틀을 다져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문 등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뭐 언론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뭐 우산 쓰는 장면이나 보내고 그러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큰 틀에서 동남아시아의 흐름을 우리가 먼저 잡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언론들도 관심을 갖고요. 예, 오늘 포스트 사드 문제가 해결된 그 이후의 중국에 대한 이야기 변상욱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기자 수첩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